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전반적으로 거래가 한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분석으로 인해서 어떤 종목들이 유망한지, 꽤나 근거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저께 정리한 것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조금 살펴보면 일단 코스피가 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역 이슈가 면역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큰 변화는 사실 기대하기 힘들고 일단 조금 더 느긋하게 가자라는 이 뷰는 유지를 하면서 오늘은 외국인은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한산했기 때문에 일단 뭐 큰 변동성이라기보다는 좀 순차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수출 업종만 감세를 보였습니다. 강세를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이 수출 업종에 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추세의 방향성 자체는 하락하지만 정치적인 그 파워게임으로 인한 지금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자, G2,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웃고 오는 시장일 수 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급격하게 반등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좀 희망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녹록치는 않아요. 오늘 또 새로 나온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죠. 또 하나의 악재가 미국과 유럽의 관세 전쟁이다. 2차전인데 오늘 이런 뉴스가 또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미국과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유럽연합이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2008년 이후에 최대 규모인 1389억 유로, 180조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이제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뉴스를 가지고 또 얼마나 유럽을 또 괴롭힐지. 시장의 그 변화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측면, 유로화가 빠지는 거, 그 다음에 유럽 증시가 밀리는 것들,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고요. 자꾸 트럼프가 전 세계 시장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을 간단하게만 리뷰해 드릴게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건설업종 이외에는 전부 다 기간 수익률이 지난주에 아주 힘든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이제 전기전자 업종의 큰 폭으로 매도세가 나오면서 좀 과매도 구간, 특히나 화학의 과매도 구간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 운수창고업 말씀드렸죠. 안 빠지고 버텨줍니다. 현대차 관련된 그런 업종들 괜찮다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시장을 이끌어 주는 것은 외국인, 주도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다. 그래서 상승 요인은 세 가지가 있었죠. 미국 자동차 관세 부과 연기, 그다음에 유로존의 경제 지표가 개선돼야 되는데 녹록치 않아 보이고요. 유가 변동성. 하락 요인이 일단 어쨌든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승전 G2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일단 전 세계 시장에 그 방향 키를 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G2 장기화 가능성, 무역 분쟁 장기화 가능성을 80%나 봤다라는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내용들은 어저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혹시 안 보셨던 분들은 멈춰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부분적 합의는 일단 트럼프로서는 이제 자국 내에 정치권에 공격받을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고 일본이 합의했다가 어떻게 되는지 중국이 잘 봤어요. 프라자 합의 때 잃어버린 20년을 잘 옆에서 봤기 때문에 쉽게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지금 현재 스스로 이제 옥새를 좀 걸어 잠그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환율 개입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나중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증권에서 레포트를 냈습니다. 주말 동안에. 그리고 두 가지 증권사 레포트를 더 준비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증권사 레포트들은 특징이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장을 잘 본다는 애널리스트들, 특히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자신감이 엄청나잖아요. 프라이드도 엄청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통 시장의 방향을 하나로 몰아서 예측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로 어떻게든 여러 가지 시장 뷰를 정리를 해서
하나로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증권사들의 레포트는 시나리오를 전체를 100으로 봤다면 30%의 가능성은 강대강, 40%의 가능성은 원만한 합의, 그 다음에 30%는 장기화,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별로 이 레포트를 작성을 합니다. 좀 정말 이례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런 결론이 없는데 요 3대 증권사들은 일단 결론을 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일일이 개인들이 다 읽으려면 힘들거든요. 이게 정답지를 다 알아도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이제 또 어느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힘들기 때문에 제가 다 읽고 나서 정리를 한 거니까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증권은 일단은 위험 선호에 눈에 띄는 감소,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자라는 부분을 말을 하고 있고요. 두 가지 이슈를 제공을 했어요. 금리 차가 다시 제역전에 갈 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했다,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5월 무역협상에서 드라마틱한 결론이 안 나오면 6월 초에 발표되는 이제 경제 지표나 이슈들이 더 큰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결론은 재방송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재방송이 무슨 재방송이냐. 작년에 무역 분쟁 있었죠. 6월부터. 그래서 수출 중심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은 낙폭이 컸어요. 미국만 올랐거든요. 미국은 계속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재방송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시장은 낙폭이 클 것이다. 그리고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유지할 것인데 이 재방송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대형주 선별해야 되고 인덱스 분할 매수를 추천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때마다 인덱스를 사라는 내용을 추천을 했어요. 정말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대신증권입니다. 이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그래서 S&P는 올해 이만큼 올랐고 중국도 이만큼 올랐는데 한국도 오르긴 했지만 너무 미미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유가, 차별적인 이유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GDP 성장률이 서프라이즈 나왔죠. 아주 고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전분기 대비 역성장. 결과적으로는 성장세가 뒤처진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약세를 지속할 것이다. 성장이 없는 그런 증시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고 외국인 수급도 더욱 위축된다라는 측면을 이제 MSCI 비중 축소와 연결시켜서 결론을 냈습니다. 이제 5월달에 조정이 있을 거니까 더 빠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하락세인데 임시적으로 기술적 반등 시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내용은. 하나금융이 조금 그나마 희망적인데 아주 좋은 방향으로 접근을 했어요. 환율로 접근을 했습니다. 통계치로요. 2016년 2월에 원달러 환율 최고치였을 때가 1245원이었어요. 지금 1194원이죠. 어쨌든 1200원 이상의 수준의 환율은 외국인들에게 한국 주식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느낄 수 있는 구간이죠. 세일인 거죠. 환율이 워낙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똑같은 금액을 사더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그 총액을 사더라도. 그래서 통계로 보면 1200원과 1240원의 범위에서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순매수 평균 700억 원대였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1160원에서 1200원대 애매한 구간에서는 평균 2000억 원의 매도를 하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거 다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보시면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분명히 매력적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죠. 엇갈리죠. 아무래도 똑같은 방향으로 보긴 힘들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환율과 증시 상황을 감안해야 돼요. 어쨌든 저평가된 대형주로 포커스를 두는 것이다. 아니, 무슨 말이냐, 이런 말 나도 하겠다 하지 마시고,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하는 수준이라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결론 내는데 오늘 힘들었어요. 수출업종입니다. 수출업종. 특히 전통 수출업종인 자동차 현대차 제가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5개월 만에 처음이에요.
그다음에 IT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수출 업종, 대표적인 전통 수출 업종입니다. 매출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고정비 감소가 기대되는데요. 매출이 높아지는 거예요. 똑같이 팔아도 환율 때문에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원화 약세가 되는 데 있어서 종목까지 제가 가져왔습니다. 현대차고요.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를 안 본 지가 지금 한 2달 정도 됐어요. 이 초대형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매출 증가 폭이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이 환율 때문에, 환율 덕분에 그동안 1분기 때 부진했던 실적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들이 아주 큰 증시의 흐름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올 거지, 바이오 잡주 가지고 한국 시장으로 컴백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서 기다린다고 가정하면 이 세 가지 종목에 힘을 주어서 실어야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중국향 파라다이스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파라다이스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지만 빠지진 않았거든요. 17,000원대에서.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쓴 거라서 비메모리 쪽 우리 테크윙 오늘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테크윙 쪽 관련된 부분 아무래도 비메모리 쪽에 거의 뭐 선두권 업체라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또 다른 모멘텀이 있어요. 이제 비메모리 사업에 주력하고 있죠. 정부가 손잡아서. 이제 테크윙 비롯한 비메모리 평균 퍼가 15배입니다.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은 싸다라고 하는 게 삼성전자 퍼가 7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비메모리 반도체 주력하면서까지 크게 주가의 모멘텀을 받지 못했는데,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고 환율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이에요. 큰 흐름을 이렇게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 업종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나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기 95,000원, 그 다음에 제가 말씀 몇 번 드렸던 그 불문율의 가격대 있죠. 삼성전기 95,000원, LG화학 33만원, 그 다음에 현대차 헬트리온 18만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시장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유로화가 오늘 조금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 미미합니다. 유럽은 일단 미국한테 맞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계속해서 이런 관련된 뉴스를 무역 흑자, 이제 미국으로 봐서는 무역 적자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마무리가 된다고 해도 다가 아닐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 반증하듯이 달러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증시가 오늘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유럽과의 그런 내용들이 증시에는 일단 조금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반 다 돼가서 제가 조금 말이 빨라집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일단 다시 전 저점 부근까지 왔어요. 반드시 반등을 해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아시아 증시 자체가 또 투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거래량도 줄고 증시도 하락하고 아주 중국이 조금 버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환율은 1194원까지 일단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증시가 환율이 좀 안정화를 가지면서 중국과 한국이 좀 올라오면 아주 좋은 시나리오인데 하루하루 기대하면서 증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급등했다라는 부분, 단기간에 급등하고 나면 반드시 돌림 현상이 있었다는 거, 특히나 환율에서는 1150원 수준이 적정 환율이었으니까 최근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코스피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봉으로 봐서는 사실 저점 부근이다라고 판단하기 조금 이르지만, 월봉으로 봤을 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이 2020선까지 정말 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선 무너진다면은 그동안 10년 이상 지켜오던 이 200월봉선을 무너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0선이 코스피의 마지노선이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에서는 주도할 시장에서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투자 포인트는 대형주. 정말 저는 대형주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이럴 때는 또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이
큰 자금을 가지고 아주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종목을 또 들고 올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대표적인 게 지금 정치 테마주나 아니면은 또 5G,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뭐 시장에 일단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거는 뭐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모멘텀도 잘 봐주시고, 하루 이틀 큰 폭으로 하락했다면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봅니다. 현대차는 오늘 많이 올랐어요. 2.79%나 올랐습니다. 어저께 추천드린 이후로 저는 현대차를 아주 좋게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대차가 12만 9천 원까지 올라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기관이 많이 사는 모습입니다. 딱 정말 쪽집게처럼 찝었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빠졌어요.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아까 수출 업종 말씀드렸죠. 수출 업종만 올랐거든요. 42,000원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 HLB도 이제 전저점 근처까지 왔습니다. 65,000원대는 다른 바이오들을 정이 안 가는 바이오들 물려 있다면 갈아타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65,000원을 뚫고 내려간다면 그건 사실 물려서 장기 투자 가는 겁니다. 라고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가 일단 2200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종목이, 내가 가진 종목이 빠지더라도 사실 장이 빠지는데 장사가 없잖아요.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장이 올라올 때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또 자금 스케줄 잘 짜셔서, 다 여기 주식에 들어가 있으면 재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현금화 잘 해놓고 이런 식으로 빠질 때 기다리시는 거 잊지 마시고,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조금 들어왔어요. 허투루 볼 일이 아니죠. 조금씩 이제 또 공매도가 빠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용히 기대할 만 하고요. GS건설도 오늘 흐름이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건설업종에 또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꺾이면서, 또 어저께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GS건설이 오늘 막판에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리콘웍스 어저께 이제 괜찮다라고 보고 오늘 요 정말 기가 막힌 200일선에 터치를 했습니다. 이 200일선이라는 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아시죠? 뚫고 올라왔을 때 좋은 흐름, 반등할 것이고 반등할 것인데 혹시나 또 밀리게 되면 손절해야 돼요. 그 손절 가격은 이 파란 선의 121선입니다. 보수적으로 가는 게 아주 중요한데 1차, 2차 잘 판단하시고요. 베팅 해볼만 합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시고 잊지 마세요. 실적이 1분기 때 아주 악조건들을 다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부터 실적이 나아질 전망이다라고 어저께 말씀드린 이유로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한전도 일단은 전저점 부근까지는 오면 그때 판단하겠지만 아주 매력적인 구간까지 가고 있어요. 1분기 이후로 이제 2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상황인데, 제가 자료는 있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리고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어서 이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닉스도 아주 중요한 구간에 왔습니다. 베팅하고 바로 손절 라인 잡아 두신다고 가정했을 때 65,000원 정도까지는 원래는 사실 베팅 구간인데 한 번, 두 번, 오늘 특히나 수출업종이 올라오는 걸 보고 조금 확신이 들었어요. 하이닉스 그동안 물리셨던 분이나 아니면 눈치 보고 계셨던 분들은 일단은 장이 더 빠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는 1차적인 베팅 구간이라고 봅니다. 불문율의 삼성전기는 95,000원 이하로는 무조건 매수예요. 정말 영업이익이나 실적이나 향후 전망 대비해서는 주가가 싼 삼성전기 95,000원 밑으로는 강력 매수입니다. 그냥 묻지마 매수예요. LG화학 33만원 이하로 묻지마 매수입니다. 또 33만원이 왔어요. 한번 지켜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본인들이 이제 잘 하셔서 해야 되는데, 이건 기술적으로 매수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보다는 이제 기술적인 가격, 절대적인 가격 측면으로 삼성전기와 LG화학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전저점까지 또 왔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구간이에요. 중국이 회복된다면 가장 먼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인데, 그동안 기다렸다면 또다시 또 베팅 구간이 왔습니다. 기술적으로 싼 종목들이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정말 베스트 시나리오로 코스피가 2020선에서 반등만 해준다면
정말 유례없는 아주 기분 좋은 상황. 달러가 원달러가 1194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또 하락하면서 증시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큽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됩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은 녹록지가 않아요. 오늘 정규장에서 선물 시장이 반등했다고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렇지만 현재 지금 10시 반 정도 되는 시점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건 캡처 9시에는 지금 10시 31분인데 더 빠졌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락폭이 생각보다 큽니다. 아주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고 인버스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저께 했던 거네요. 많이 응원합니다. 힘드시더라도 조금 참고 좋은 날이 올 때까지 기운 내시고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